최진호 교수입니다.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한미 훈련이 3년간 없었다고 하니 미군 철수하란 뜻인가?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한미 혈맹이니 맹방이니 이렇게 해서 서로 돕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하면 이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미군 철수하는 뜻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탱크는 우리 탱크 아닙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그때 북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에 함락되고 개전 3일 만에 북한군은 소련제 전차로 서울 시내를 누비는 북한군 탱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실정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미국과 그 다음에 연합 유엔군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활동은 대단했습니다. 유엔 이사국이 있는데도 유엔기를 통해 가지고 이걸 한국이 참전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도 나머지는 전부 한국을 돕고 중국과 소련은 역시 북한을 돕는 이러한 우를 서로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는 살아난 겁니다. 미국 안에서는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암호명이 폭풍 224호입니다. 이거로 가지고 소련 탱크 242대를 앞세우고 기고만장하게 북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뭐 일요일이니까 편안히 집에 전부 자고 자든지 어디 가고 없을 텐데 근데 3일도 못 버티고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이게 전쟁입니까 이게? 도망가더라도 3일 동안 가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굶주림 속에 나무로 피난길을 재촉했고 군인은 마지막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밀려가지고. 그리고 강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 달 가까이 버티가지고 그 뒤에 이제 인천 상륙전이 벌어지면서 전세 확 바뀌어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피눈물 흘렸던 기억까지 아직도 잊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유엔군 미국의 강력한 골기입니다. 이 골기가 아니랐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왜? 상미사국이 소련과 중국이 반대했는데도 딱 통과시키잖아요. 지금 유엔 총회를 소집해서 한국적인 파병을 결정해서 이건 명분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1950년 6월 25일 유엔 연합군이 21개국 195만 명이 참전하게 됩니다. 이게 신속했습니다. 3일만 나라가 서울 수도가 떨어질 판인데 얼마나 위급했는데도 무지하게 빠르게 전투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래서 겨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어린이를 얻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멍하니 있습니다. 요거는 고등학생 모자란 학생입니다. 그렇죠? 나라의 처지가 되자 고등학생들이 지원해서 학도병에 참여했습니다. 참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그 다음부터 유엔군이 와서 여러 가지 16개 파견대가 탱크도 서로 이용하고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투 한번 보세요. 전투에는 워낙 많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북해군하고 북중공이죠. 중공이 그렇게 쳐들어왔습니다. 중문에 사는 관심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기고 살아가야 되겠다. 부모님한테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연에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실전입니다. 그래서 낙동강전도 가장 주요한 전투가 다부동 전투죠. 여기에서 거진 한 달 가까이 밀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전쟁을 좀 멈추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메가드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시도를 했습니다. 조류 차가 심한데도 어떻게 언제 배를 대서 밀어붙일 것인지를 갖다가 해서 대성공을 했기 때문에 허를 잘라서 완전 역전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같은 유행을 참전했지만은 서로 잘 몰라도 평소에 어울려가지고 잠깐 휴식이라도 취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저 앞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출경 명령을 받아가지고 전차에 올라타고 이렇게 전쟁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비전투 부대로서 유엔 연합군에 파견된 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정식 군인으로 참여는 16개 나라지만은 그 나머지 약 많은 나라들이 이런 여러 가지 비전투요원을 참여를 했고, 여기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간호부들이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메가 장군이죠. 인천 상륙작전 완전히 흐를 끌어버렸죠. 그러고 나서 정말 기쁨의 웃음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엇이냐? 이게 말하는 2017년 9월까지 포항 일대에서 한미 해병대가 제병 합동훈련을 실시한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는 지금 아직까지는 3년 넘게 이렇게 아무런 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육공군이 2017년 4월 이후에 보병과 포병, 기갑, 항공부대 이게 전부 한 묶음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3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손발을 맞추지 못했다. 합동훈련을 해보지 못했다. 그러면 이게 서로 어울리지 전쟁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 한 채도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한미동맹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경제적 협력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는 미국에 굉장히 많은 수출을 하다가 지금은 중국에 많이 하니까 중국을 자꾸 놓치기 싫어서 지금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이거는 혈맹이라는 말 할 수 없죠. 중국은 역사상 보세요. 한 번도 우리를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빼들어가고 조금 역사상에서 한 번도 우리한테 도움 주는 게 없는 겁니다. 6.25 사태도 또 그렇게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미국 아니라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엔군이 이렇게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얼마나 빠르게 했는지 8월 달에 바로 파병됐잖아요. 엄청난 부대가 왔습니다. 그게 연이는 300 몇만 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만주에 있는 우리 조수족이 중공군 이름으로 대량 참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악질적인 인간들이죠. 자, 제병훈련이라는 것은 우리 지형에 맞는 능력, 여기는 뭐이든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최소한의 군사훈련인데, 현대적 보병, 포병, 항공 이런 게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전부 같이 비행기 뜨고 때리고 그 다음 대포 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3대 한미연합훈련이 전부 없었습니다. 아예 없애고 지금 한미연합이 직상 공중에서 제대로 된 실전을 훈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하니까 이게 무슨 꼴이 참 이상합니다. 미군 사령관이 미군은 어떤 경우나 충분히 훈련 없이 쓰지는 안 하겠다. 왜? 거기에서 6.25 사태 때 엄청나게 지형물도 모르고 가서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분명히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 훈련 중에 계속된다고 하면 미국은 유사시 실전 투입이 어렵다는 게, 왜 죽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가 아이가? 실전 경험 없으면 그거 들어가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확고하다니, 한미연합훈련을 멈춘 것은 오직 북핵 폐기의 협상 때문이 아니다. 미군은 김정은의 사기극이고 70년 동안 핵을 가지고 장난쳤고, 두 번 트럼프하고 한국 정권의 정치쇼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쇼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 핵무장 증강을 선언했으니 한미동맹은 북한의 오판과 중국의 패권욕을 막는 유일한 안전판이죠. 맞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봤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일본은 저거는 주택 없는 기나가 있어야만 한계이기 때문에 여기 한국의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 한미동맹 북한의 오판과 중국 패권력을 막는 데 쓰겠다. 유일한 안전판이다. 이렇게 세계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 바람에 한국이 발전한 겁니다. 그렇죠? 또 외교부는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일본, 인도, 호주를 만나서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쿼드를 하겠다. 안보 회의를 하겠다. 그래서 막겠다. 막아집니까? 안 되죠. 한국이 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그것도 괜찮다고 했다고 외교부 하니까 이게 참 이게 무슨 외교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한미가 이렇게 철통 같은 그런 혈맹이냐 하는 걸 한번 봅니다. 6.25 한국이 참여, 한국은 189만 8,480명입니다. 군인, 전사, 부상, 실종자, 민간인 사망, 부상, 실종자 합쳐가지고 이렇게 보태인 것이 189만 8,480명인데 미국도 6.25 참전에 얼마나 오냐? 178만 9천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지만 저 사람들은 시간 되면 로테이션 자꾸 돌아가야 바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온 인원은 이만큼입니다. 그래도 전체 사망자는 한번 보세요. 사망자 36,940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36,940명. 조그만 중소도시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부상이 92,134명, 실종이 3,737명, 포로가 4,489명, 이래 해서 13만 7,250명이 전쟁에 사망하거나 죽거나 했습니다. 그 대신에 거기에 활용된 병력은 178만 9천 명이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실제 전투 사망자하고는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참전 내용을 보면 완전히 헬맹이 1배, 숙배 없습니다. 미국 안에서 절대로 이거는 못했습니다. 미국이 유엔군이랑 덮어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있는 것도 뭡니까? 역시 유엔군의 이름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미국 군대가 와 있지만 유엔군의 형태로 있고 유엔군 사무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휴전협의도 우리는 관여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북한하고 미국 바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참 보배 같은 장군이고 얼마 전에 타계하셨죠. 백선엽 장군입니다. 젊을 때는 굉장히 미남이죠. 자, 이분이 지금 미국 국방부는 논평을 내고 한국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의 타계는 한미양국의 큰 손실이라고 이렇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근데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기로 했습니다. 일단 서울 현충원 아니고 대전 현충원에 안장하는 식으로 이렇게 양형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나를 살린 걸 생각 안 하고 어떻게 군이 없어지냐, 그게 일본 군대 잠깐 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야단지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미 동맹을 복원해서 나라가 발전할 것인지, 안 그러면 중국과 함께 같이 망할 것인지 하는 것은 현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런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이 주요한 사항을 3년 동안 안 하는 걸 그대로 붙들고 있다는 뜻은 아니겠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붙들어야 되냐 안 되는 건 국민의 판단이 매기를 좋습니다. 그래서 국민 투표를 붙여서 결정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